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1라운드 프리뷰로 찾아왔습니다. 동아시안컵 직전 라운드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라운드인데요. 동아시안컵이 끝나고 다시 한번 22라운드가 찾아오기까지는 이 경기들이 모두 종료되고 약 2주에서 3주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코리아컵 8강전도 있을 예정이고요. 울산과 대구의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팀들은 또 3주간의 간격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끝나고 순위가 어떤 상황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번 라운드 그럼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고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전북, 2위 대전, 3위 김천, 4위 포항, 5위 울산, 6위 광주, 7위 서울, 8위 강원, 9위 안양, 10위 제주, 11위 수원FC, 그리고 최하위에는 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경기 목록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천과 전북의 경기가 있고요. 이어서 대전과 제주, 수원FC와 강원, FC 안양과 광주FC, 울산HD와 대구, 서울과 포항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과 대구의 경기는 7월 12일에 연기가 돼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경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19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김천 상무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경기입니다. 현재 K리그1에서 가장 뛰어난 전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김천의 경쟁력을 이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김천 상무가 새로운 포메이션을 가지고 포메이션은 비슷하겠지만 새로운 선수들을 데리고 전북 현대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은 시즌이 꽤나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김천에게는 굉장히 더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 경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한 건 결국 득점 능력입니다. 수비 능력은 김천이 오랜 기간 가져왔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바뀌고 있는 김천에게도 여전히 계속 중요한 건 결국 득점이죠. 유강현 선수나 박상혁 선수, 유강현 선수는 특히 7월 초 전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천 상무가 또 어떤 득점 능력을 가지고 전북을 상대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김민덕, 조진우, 이상민 선수는 말년 휴가를 이유로 아마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는 김천입니다. 이어서 전북 현대 상황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진우가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지난 경기 경고 총 5장을 받으면서 누적 경고 징계로 뛰지 못했던 전진우 선수인데요. 전진우는 지난 경기 다소 아쉬웠던 득점의 부재를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서울의 수비 전술을 보면 일시적으로는 정말 식스백까지 갈 정도로 수비를 상당히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진우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마시 선수의 리그 적응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진우가 돌아와서 득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경기 동안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13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8강전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달려가고 있고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 현대는 패배를 모르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김태환과 한국영 두 명의 베테랑 선수가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북의 뎁스가 나쁘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는 완성된 전력을 가지고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는 전 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된 미드필더들을 뽑았습니다. 이승원과 강상윤인데요. 두 명이 어린 미드필더죠. 이승원은 03년생, 강상윤은 04년생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즈음에 올렸던 그 첫 발탁 선수들 영상에는 강상윤 선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상윤 선수가 뽑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강상윤 선수를 당연히 다루지 못했었는데 강선 선수가 이번 영상을 만들고 있는 목요일 또 동아시안컵 명단이 26인까지 늘어나면서 또 대표팀 명단에 뽑히가 됐는데 이승원과 강상윤 두 명의 어린 미드필더들이 이번 경기에서 또 각각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번 대표팀의 경기가 또 기대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전북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6월 27일 금요일 19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5월 24일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대전은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이 대전이 최근에 전력 보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또 중요한 건 중원의 구성입니다. 밥신 선수가 오랜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큰 부상을 당하면서 중원의 재구성이 필요해졌는데요. 김봉수 선수가 중원의 한 축을 맡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가운데 어떤 선수가 또 김봉수 선수와 함께 중원을 구성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밥신, 김승대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다소 쉽지 않고요. 이명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 상태만 보면 뛸 수 있습니다만 매치핏이나 이런 뭐 적응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장 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김진야 선수가 바로 또 들어와서 뛰었던 걸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없진 않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 10위입니다. 제주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3연승을 하면서 결국은 또 제주가 기업구단답게 또 살아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연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대전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제주 SK는 이번 경기도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경기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SK는 조금 더 절박하게 뛰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라운드 이후에 근 3주를 쉬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좋지 않은 분위기가 3주 동안 이어지게 되면 리그 전체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제주 SK는 뭐 승점 1점이라도 가장 좋은 건 승리지만 승점 1점이라도 좀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재우 선수 외에는 부상자도 딱히 없고 징계도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과연 제주 SK가 또 대전 원정을 떠나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당장의 트레이드인 서진수 신상은 트레이드보다도 굉장히 좀 더 오래된, 또 오래전에 트레이드가 남긴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키퍼 이창근, 그리고 제주의 키퍼 김동준인데요. 사실 이 두 명의 선수 2021년 또 뭐였죠? 그 승강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유니폼을 갈아입었던 사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됐고 그 상황이 현재까지 팀을 주전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건 이 두 명의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본인의 팀에 또 수비진들을 이끌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19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FC를 보겠습니다. 수원FC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다소 좋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지난 라운드 수원FC는 울산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전북을 상대로 2대3 충격적인 역전패를 거둔 이후에 그래도 심리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경기를 한 게 아니고 심리적인 충격에서 약간은 벗어나고 팀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수원FC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전력이 충분히 올라왔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강원에 강했던 안데르손의 존재가 여전히 수원FC에 있다는 점은 그래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까지 3주가 있고 그 안에 안데르손이 이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활약을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수원FC를 떠날 수 있을지를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안데르손 선수가 지금 강원을 상대로 총 4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데르손의 이적 여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용, 윤빛가람 선수가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 수원FC입니다. 바로 이어서 원정팀 강원FC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국가대표가 둘이나 있다는 점입니다.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동아시안컵 대표팀 명단에 서민우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26일에 발표됐던 추가 대표 선수 명단에 이제 모재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선수는 김천에서 각각 전역을 했고 서민우 선수는 원소속 팀이었던 강원에, 모재현 선수는 이적을 통해서 강원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있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대표로 출전한다는 건 그만큼 또 K리그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좋았고 그것들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그만큼 강원의 전력이 더 좋아지기도 했다는 말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번 선수들이 잘 해주는 것이 강원에게는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 이 경기도 잡아내면 진정한 강호로 또 판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역자의 복귀 그리고 여름의 영입을 통해서 궤도에 오른 강원은 이 경기까지는 잡아내야 강팀으로 비로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렵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강윤구, 강준혁, 조진혁 선수가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원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전력으로 수원FC로의 원정을 떠납니다. 지난 경기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약은 약사에게, 공격은 윙어에게로 잡았습니다. 두 팀 유독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득점이 부족한 것으로 또 골머리를 앓았던 두 팀인데요. 여전히 앓고 있기도 하고요. 수원FC에서는 안데르손이, 강원FC에서는 모재현이 그 공백을 메워줘야 할 선수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깝냐에 따라서 경기에 또 양방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을 많이 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19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광주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잠시 멈춘 흐름입니다. 3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꽤 흐름을 또 잘 가져가고 있었던 안양은 김천을 상대로 이승원 선수에게 후반 막판에 또 실점을 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거두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이 6월의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좀 더 회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백4 전환의 시사점인데요. 권경원 선수 영입 이후에는 이게 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권경원 선수 영입 이후로 넘겨보고요. 안양의 포메이션을 조금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4를 준비할 수도 있고 백3를 준비할 수도 있고 안양이 전술적인 다채로움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상대팀 감독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양은 또 좋은 카드를 갖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현재 박종현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센터백의 한 자리가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 종료 후에 다음 경기까지 있는 그 기간에 권경원 선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게 된다면 아주 큰 전력상의 손실은 없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광주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많이 배웠을 지난 경기입니다. 아쉬운 미스들을 기록했던 노희동 그리고 교체 후 재교체라는 아픔을 겪은 홍용준 이 두 명의 어린 선수들은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꽤나 기대하는 선수들이기도 한데요. 지난 경기 대전과의 경기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과정에서 이 두 명의 선수는 또 아쉬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린 선수가 나와서 실수 없이 바로 잘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선수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직전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너무 상심하지 않고 다시 바운스백해서 올라올 수 있기를 좀 응원하도록 하겠고 외국인 선수 기용폭은 좀 변수가 됐습니다. 아사니 선수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이적이 어려워지면서 컨디션 문제나 멘탈적인 문제로 뛰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브리엘 선수나 브루노 선수가 문제가 있다는 건 역시 또 이정효 감독의 고민의 폭을 조금 더 늘리는 지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김경민, 하승훈, 김진호, 이민기 이런 선수들이 뛸 수 없는 가운데 외국인 선수마저 뛰지 못하게 된다면 다소 또 광주FC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또 경기 날이 돼서 한번 경기를 보면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출전 시간 기준으로 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선수들로 잡아봤습니다. 안양에서는 야고, 광주에서는 오후성 선수를 뽑았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의 공통점, 바로 후반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전반전에 상대 수비들의 체력을 좀 빼놓고 후반전에 이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서 상대 수비수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고 결국은 메이드까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또 양팀의 감독이 두 명의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상대팀의 수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광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프리뷰할 경기 6월 29일 일요일 19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요일의 유일한 경기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FC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팀의 분위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상징으로 불리는 기성용 선수의 포항 이적 여파가 서울에게는 굉장히 진하게 남아 있는데요. 특히 선수단 내부에서의 동요도 있고 또 감독과의 불화라고 해야 할까요? 감독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지지도 약간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서포터즈인 수호신마저 응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지금 서울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분위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에서 김기동 감독은 본인의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지난 경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서울이 어려움을 겪는 건 경기를 조립할 수 있는 선수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기성용 선수를 보낸 이유를 이번 경기에서 서울은 꼭 보여줘야 하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김기동 감독에 대한 또 지지 역시 더더욱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 걸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이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상민과 이한도 선수가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의 센터백은 지금까지는 김주성 여전히 잘 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를 보겠습니다. 포항이 현재 순위 4위고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부상자의 복귀는 영입과 같다는 점입니다. 후방을 든든히 지켜주던 부주장 이동희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요. 이선의 색채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윙어 안재준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특히 안재준은 처의 전방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만큼 안재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뛰게 된다면 조금 더 포항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은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상 복귀 그리고 전역을 통해서 뎁스를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것이 대부분 수비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건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그 수비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꽤나 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또 박태하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삼, 백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요. 현재 완델손, 김정우 그리고 조성욱, 안재준 선수가 다소 안재준은 불확실이고요. 앞에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기 어려워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어려움을 분명 또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또 포항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부상자의 공백은 아주 큰 걸림거리가 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태석 선수가 누적 경고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왼쪽에서 어정원 선수가 뛰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포항은 꽤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좀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공격수의 의무는 뭐다? 로 잡아봤습니다. 공격수의 의무는 득점이죠. 서울에서는 클리말라, 그리고 포항에서는 이호재 선수가 중요한 선수로 보입니다. 미드필더로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또 너무 양 팀을 좀 라이벌리나 이런 거 부시는 것 같아서 공격수로 잡아봤고요. 클리말라 선수의 득점이 꼭 필요한 서울이고, 이호재 선수의 포항에서의 득점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항은 그래도 좀 경기력이 좋은 상황인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워질지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 1 21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 정도 라운드가 또 진행이 되고, 특히 동아시안컵까지 겹치면서 3주간의 휴식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라운드 끝나고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직접 보러 가는 경기들도 있는데요. 또 이번 라운드에 치러질 여러 경기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